8강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인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는 주장과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폴리스는 선을 장려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도덕적 미덕에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다는 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고등학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원이었는데요. 시즌이 끝난 뒤 응원단에서 반출되었습니다.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이 학교 관계자에게 응원단에 남아있으려면 공중회전을 비롯한 체조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켈리 이야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공정성 질문입니다. 켈리가 응원단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켈리의 장애를 감안할 때 그런 요구는 부당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켈리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응원 공연에서 흔히 선보이는 체조를 할 수 없는 그녀의 잘못이 아닌 육체적 한계가 있더라도 응원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응원단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켈리의 응원단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원단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혼동한 데서 그러한 주장이 나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응원단의 진짜 목적은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켈리가 휠체어에 앉아 환한 웃음으로 스스로를 흔들며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원단원의 자격을 결정하려면 응원의 필수 요소와 부수적 요소를 규정해야 합니다. 켈리 이야기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질문은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응원단장의 아버지가 느낀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였을까요? 그는 켈리가 응원단에 있는 것에 왜 불만을 느꼈을까요? 그가 화난 이유는 켈리가 그런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영예를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딸의 뛰어난 능력을 보며 느끼던 자부심을 조롱받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응원단원으로서 필요한 기량을 휠체어에 앉아서도 발휘할 수 있다면 공중회전과 다리 일자 뻗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영예의 가치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켈리가 응원단원의 역할에 필요한 미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응원단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단원이 누리는 영예가 어느 정도 위협받을 게 분명합니다. 응원단장의 아버지가 너그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파악한 셈입니다. 한때 그 목적과 그에 수여되는 영예가 정해져 있다고 여겨졌던 사회적 행위가 이제 켈리 덕분에 그 목적과 영예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켈리는 응원단원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영예와 분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연관성에 주목해 봅시다. 응원단원 자리를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응원의 본질과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필수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응원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자질이 영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응원의 목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미덕이 인정과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화는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에는 도구적 목적, 즉 팀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 즉 어떠한 우수성과 미덕에 대한 칭송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응원단 논란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의 영예와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두 고려사항에 담긴 영향과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근현대의 정의론은 공정성과 권리의 문제를 영예, 미덕, 도덕적 가치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목적의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영예, 미덕,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와 좋은 삶이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을 분리하려는 시도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는 분배되는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배 대상과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대상들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의 평등인가요?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덕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트를 배분한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연관된 탁월성에 따라 차별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플루트 연주의 경우 연관된 능력이란 플루트 연주 실력입니다. 만약 이때 정의가 부, 귀족 신분, 외적 아름다움, 운, 제비뽑기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된다면 부당할 것입니다. 최고의 플루트를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래야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유는 다릅니다. 그런 배분 방식은 잘 연주되어야 한다는 플루트의 존재 이유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플루트의 목적은 뛰어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플루트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유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배분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 추론의 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론적 추론은 정의에 대해 사유하는 낯선 방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보다 목적론적 사고가 더 흔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이 위로 솟는 이유는 본래의 자리인 하늘에 닿고자 해서이고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속해 있던 땅에 가까워지고자 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는 의미 있는 질서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핵심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 자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질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계론적 사고가 출현했습니다. 이제 자연현상을 목적과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만물을 의인화하는 순진한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질서 있는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계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시각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과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자 정치와 도덕도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조직과 정치 행위에 대해 생각하면서 목적론적 추론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자 가운데 생물이나 물리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거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정치 철학을 읽고 고민합니다. 오늘날 분배의 정의에 관한 토론은 주로 소득이나 부나 기회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의 정의는 대개 돈이 아니라 공직과 영예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누가 통치권을 쥐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언뜻 생각하면 그 답은 분명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차별적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모두 차별적임을 지적합니다. 문제는 어떤 차별이 정당한가이고 그 답은 해당 활동의 목적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권리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논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 즉 텔로스부터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사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치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요즘 우리는 정치에 특별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에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동체에 미리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위험도 있습니다. 정치의 텔로스, 즉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에는 개인의 자유를 배려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게 만드는 절차로 여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떤 목적에도 중립적인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두 주요 세력을 비판합니다. 바로 과두제 정치가들과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편파적 주장을 합니다. 과두제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신분이 시민권과 정치 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과장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정치 결사체의 최고 목적을 간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상호 방위를 위해 동맹을 체결하거나 상호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그보다 차원 높은 의미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폴리스는 공동의 장소에 거주하기 위한 사람들의 결사체가 아니며 부정을 방지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결사체도 아닙니다.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 공동체가 좋은 삶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이것이 공직과 영예의 분배에 관해서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번에도 대상의 목적에서 분배의 적절한 방법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결사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고민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 인정과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공직과 영예는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공동선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하고 다수결주의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최고 권력은 무엇보다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치러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치러야 할지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최고 공직과 영예를 누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현명한 정책을 실행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의미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시민의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대중이 인정해준다면 좋은 도시의 교육적 본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해서 목적과 영예의 측면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